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티브 잡스 13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12년간 이제 그 넥스트라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애플에서 쫓겨나서 지내다가 다시금 이제 복직이 되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 지난번에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은 어떻게 했는가, 가정사는 어땠는가,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처음에는 임시직으로 CEO를 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여러 가지 권력 암투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애플의 정식 CEO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스티브 잡스에게 사실은 이제 무리가 되었다. 픽사라는 이제 그 회사도 이제 스티브 잡스가 CEO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스티브 잡스가 너무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픽사라는 이 회사가 스티브 잡스 덕에 이제 굉장히 월트 디즈니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디지털 어떤 이제 영상, 이제 드라마나 이제 영화 제작사가 되는데, 이 직원들은 막상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애플까지도 신경을 쓰게 되면서 자신들에게 신경을 덜 쓰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함께 일하는 건 너무 힘든 사람이니까, 피곤하게 만드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아무튼 스티브 잡스는 애플로도 이제 복귀를 해서 애플이 곧 나 자신과 같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먼저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제 경영 기법을 바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애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전에 했던 것들을 고만고만하게 살짝 개조해서 만든 제품들을 싹 다 정리하고 정말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것들만 몇 가지만 남기고 옵니다. 스티브 잡스의 전형적인 어떤 이제 자신의 인생 철학이기도 한데요. 미니멀리즘 이제 주의자라고 했잖아요. 불필요한 건 다 없애고 최대한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단순하면서도 완벽하게 무언가 제품을 내야 된다. 그리고 항상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 다른 것을 생각해라. 라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회사를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세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주변 이제 그 주식 시장에도 다 이제 연결이 돼서 알려지면서 이제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애플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이 과정에서 스티브 잡스가 또 역시 이제 혁신적인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지금 스티브 잡스를 무조건 칭송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사람 대 사람 간으로 상대하기에는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까다롭고 아주 피곤한 사람이에요. 같이 일하기에는 아주 끔찍하다 할 정도로 힘들게 쪼아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예언자적인 방향성은 정말 독특하고 대단한 어떤 부분이 있었다. 일단 애플을 통해서 컴퓨터 혁신을 이뤄냈죠. 그냥 고만고만한 컴퓨터가 아니라 가정용으로서 가장 적합한 최상의 컴퓨터를 어쨌든 시작자로서 이제 만들어냈다. 이후에 어떤 회사들은 여기 이제 카피본으로서 따라오는 어떤 그런 흐름이 강하다. 이런 형태는 계속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먼저 이걸 하면 다른 회사에서 많이 카피해서 따라가는 거.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그런 형태로 방향성을 가지고 따라갔다. 그리고 이제 픽사라는 이제 그래픽 영화 회사, 토이스토리가 대표작이라고 했죠. 나중에 이제 벅스 라이프도 이제 또 만들게 돼서 히트를 칩니다. 아무튼 이 월트 디즈니가 이제 거의 독점했다시피 하던 그 영역을 이제 스티브 잡스가 픽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이제 또 다른 대단한 회사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상 제작 쪽에도 혁신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로 다시 복귀를 해서 이제 애플 스토어라는 거를 이제 스티브 잡스가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혁신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컴퓨터가 이제 점점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 컴퓨터는 이제 그렇게까지 대단하고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으로서 그냥 뭐 또 CPU가 칩이 또 좋아졌네, 메모리가 좋아졌네, 뭐 이 정도 선에서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컴퓨터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 컴퓨터 어떤 샵에서 이제 좀 대형 이제 어떤 그 체인몰에 이제 컴퓨터 이제 어떤 파는 어떤 업체들이 이제 입점해서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매니아들만 이제 접근해서 작은 상점에서 조립해서 컴퓨터를 사용했다라면 이제는 이제 점점 대중화가 되면서 대형 쇼핑몰 같은 곳에서 이제 컴퓨터 어떤 이제 상점이 이제 들어가서 입점해서 이제 파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이제 혁신을 일으킵니다. 따로 아예 애플 스토어, 우리 애플 회사만의 제품들만 전문적으로 파는 장소가 필요하다. 자, 이것에 대해서 또 경영진들은 이런 것들은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게이트웨이라는 이제 컴퓨터 회사가 있었는데, 이 컴퓨터 회사가 시내 외곽 쪽에 이런 전문 컴퓨터 몰을 세워봤어요. 근데 망했습니다. 그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경영진들은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컴퓨터 기술 회사고 물류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판매망까지 확보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데까지 손대면 안 된다. 무리다. 망하게 된다. 손실이 커질 거다. 이렇게 말렸습니다. 한데 스티브 잡스가 도시 정중앙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런 쇼핑몰을 세워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충격인 게 어떤 이제 사치라든가 옷가게라든가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되는 어떤 용품들은 시내 중앙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야 되니까.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번 사면 막 몇 년씩도 쓰잖아요. 이거 제품 주기 수명이 긴 거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다 둬봤자 안 산다라는 거죠. 자주 교체를 안 하니까.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 스토어를 이제 구상을 하면서 여기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만의 독특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것도 시내 정중앙에다가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니, 식료품점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 이제 경영진들은 이 또 뭐 행여망측한 기발한 걸 시도를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기어이 스티브 잡스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이 애플 스토어를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유리 형태의 스테인 글라스 형태로 이제 다 비쳐 보이게끔 다 만들면서 독특한 뭐 육각 모양의 건물이라든가 엄청나게 디자인에 일단 공을 들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어떤 경영 철학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다가가고 싶어지고 직감적으로 교감할 수 있어야 된다. 이성적인 어떤 설명보다 직감적으로 일단 와닿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애플 스토어를 처음에 지을 때 심지어는 자신이 뭐 이탈리아 여행했을 때 이제 사용했던 어떤 감동했던 돌들, 모래 조약 돌들을 직접 그걸 또 가져다 공수에다가 거기다 깔아버립니다. 이것도 또 이제 사람들이 아니 비슷하게 모조품을 만들어서 깔으면 될 것 같다. 왜 그걸 굳이 진품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깔려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진품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요. 또 뭐 허공에 뜬 계단을 오르는 것 같은 어떤 이런 형태의 뭐 디자인까지 다 이렇게 하고 이 배치를 또 하는 것에 있어서도 수개월간 또 고민을 합니다. 수개월간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제품이 어떤 이제 주인공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놨다가 이 스티브 잡스가 일하면서 이제 아이즈라고 하는 이제 그 디자인 업자 중에서 스티브 잡스가 똑같이 완벽주의자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뒤늦게 이제 애플 스토어를 이제 보여주기 이제 며칠 전에 사람 친화적인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디자이너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물건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이 여기 있고 싶게끔 만들어야 된다. 카페처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제 말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노발대발하면서도 스티브 잡스가 막 화내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이게 맞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 했던 그 구조를 다 폐기 처분을 하고 다시 사람이 주인공이 되게끔 동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재배치를 해가지고 신기한 어떤 구조로 해서 있고 싶게끔 만듭니다. 그 안에 카페도 있게 만들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이 화장실로 가는 길게 만드는 어떤 팻말 표지판 색깔 가지고도 스티브 잡스가 직접 다 진두지휘하면서 30분 동안 넘게 회의를 하면서 이런 색깔이 된다. 미묘하게 뭐 이래야 된다. 뭐 아주 그 색깔까지도. 나중에 아이팟 개발할 때도요. 이 색깔의 은백색이 그냥 은백색이 아니라 순수한 어떤 느낌을 주는 묘한 반투명 은백색이라면서 이걸 놓고도 또 이제 한참 몇 번이고 이거 아니야 컷 하면서 힘들게 완벽주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애플 스토어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결과는 대박이 났다. 그리고 이제 이 애플 스토어가 생겨나는 지점마다 사람들이 새벽부터 기다리면서 이 건물은 얼마나 신기한 건물일까라고 하면서 기다리면서 다 장사진을 치고서는 바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수천만 명이 다 들락날락 그러면 다 이걸 다 살펴보다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놀라운 효과가 뭐냐면 애플 스토어에서 나간 어떤 이 애플 제품은 정작 전체 애플 판매액의 15%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스토어에 대한 광고 효과가 너무너무도 컸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대단한 회사구나. 아주 친근하고 왠지 물건을 사게 만들고 싶고 이 안에는 정말 미래에서나 볼 법한 어떤 것들이 너무 많다.
분위기적으로도 그렇고 이 흐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앞서가는 회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줌으로써 애플 회사의 매출액이 애플 스토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애플이라는 회사는 물류 유통까지도 손을 대게 되는 회사가 된다. 그것도 PC를 팔면서 마치 뭐 통조림이라든가 음식 같은 것들의 물류나 유통이 중요하지만 컴퓨터 회사가 물류 유통이 중요하기는 힘들지가 않은데 이것까지도 손을 대면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설계하고 만들고 또한 프로그램까지도 자체 제작을 하고 거기에 물류 유통까지도 우리가 다 하겠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 내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겠다는 독점 방식을 사실은 스티브 잡스는 선호했습니다. 이거를 빌 게이츠는 사실은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따로 놀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대신에 어느 하드웨어에서나 다 호환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이다라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철학이었다면 애플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해낼 것이다. 애플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접근 방식이 나중에 이제 아이팟, 이제 그 MP3 있죠.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빅히트를 터트리면서 이 음반 산업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가수들 각각의 저작권 있죠. 이것까지 다 손대게 되고 이거를 MP3화 해서 파일화 해가지고 제품 기계화하고 거기에 컴퓨터를 연결해서 꼽아서 컴퓨터가 허브가 돼서 모든 제품까지 다 돌아가면서 이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개발해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애플밖에 없게 되면서 애플은 음반 회사에까지도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이제 그런 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티브 잡스가 벌써 초창기 애플을 통해서 컴퓨터 혁신을 일으켰고 픽사를 통해서 영상으로서의 어떤 혁신을 일으켰고 애플 스토어를 통해서 물류, 식료품이나 이렇게 자주 바뀌는 교체주기가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닌 상품도 따로 전문 샵을 차려서 빅히트를 칠 수 있다라는 또 물류 혁신을 또 일으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음반 산업에까지도 이제 손을 대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